대전시 대덕구에 자리한 화정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마치고도 귀가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친숙한 놀잇감인 레고를 활용한 놀이 수업이 한창인데요. 늘봄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학교 끝나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노니까 재밌어요? 네, 완전 재밌어요. 또 다른 교실에서는 미술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통합해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늘봄학교.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대전에선 지난해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45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화정초등학교는 1학년 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여할 만큼 호응도가 높습니다. 본교는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년들의 정규 수업이 끝나는 12시 5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가지고 놀이체험 중심의 특기적성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담당할 강사 인력풀 이런 시스템도 마련을 해주고 이런 각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학기 초부터 이 늘봄 학교 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한 늘봄 학교. 이 학기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으로 2026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학부모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이가 2명이거든요. 2명 다 뭐 이렇게 아직 학원에 다 보낸다거나 뭐 집에 갈 때까지 이렇게 계속 학원을 돌린다거나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뭐 여러 사건 여건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주고 아이들을 이제 케어해준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의지가 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늘봄학교는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하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실에 맡길 수 있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통한 돌봄 공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기대도 있는 반면 걱정되는 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 늘봄학교 그 사이트 뭐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에 이렇게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학부모랑 학생들이랑 이렇게 함께 이렇게 협의를 좀 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지금 1학기 때 늘봄 학교여도 저녁 돌봄을 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처럼 작년부터 시행했어도 지금 계속 학교 현장에서 불만이 많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딱딱한 교실에서 계속 앉아 있어야 하고 또 학부모들은 그거에 대한 정보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학부모들의 우려대로 교육 현장에서는 늘봄 학교로 인해 혼란을 빚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책이 시행되면서 돌봄 공간과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입학 초기에는 길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돌봄 교실 가는 아이, 부모님과 만나서 가는 아이, 아니면 방과후를 가야 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뭐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시간과 공간과 뭐 행정 업무를 할 그런 에너지와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도 불능한 상황이기도 하고 늘봄 업무를 하라고 채용된 인력들조차 그 업무가 뭔지 모르고 채용된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더 안는다는 것이 과연 교사와 학생이 행복해지는가, 교실이 행복해지는가 이런 고민을 했을 때 훨씬 후퇴하는 상황인 거죠. 기대와 우려 속에 첫 발을 뗀 늘봄 학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늘봄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맞벌이 부모라면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 이후부터 부모 퇴근 시간까지 이 중간에 빈 시간 없이 이 학원 저 학원 일정 짜서 맞추는 것이 새 학기마다 하게 되는 큰 숙제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경제적 부담도 되고요. 사실 저 또한 마찬가지 제 얘기이기도 한데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한다면 안심도 되고요. 또 한결 부담이 줄 것 같다는 생각 일단 듭니다. 신성호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늘봄 학교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늘봄 학교를 예정보다 일찍 시행을 하면서 교원 부족은 물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그리고 공간 마련 문제로 곳곳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늘봄 학교의 정착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김성천 교수, 대전시 교육청 김옥세 교육정책과장과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먼저 김성천 교수님, 늘봄 학교라 불리는 이 제도,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해서 시행이 된 겁니까? 예, 한마디로 돌봄의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을 얹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적인 확대, 그러니까 아침부터 틈새부터 저녁 때까지 양적인 돌봄의 시간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인데요. 우선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초등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종의 멘붕이라고 할까요? 예. 멘탈 붕괴가 올 수가 있는 게 네. 그 초등학교가 일찍 아이들을 하교시키다 보면 아이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동안 부모님 스스로가 다 알아서 해결하는 일명 독박 육아 이런 체제로 왔었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좀 더 공적으로 어떻게 돌봐줄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저출생 문제라든지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점을 계속 두면서 어떤 돌봄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맞벌이 가정 상당수는 한쪽이 일을 그만두거나 혹은 자녀를 학원 뺑뺑이를 돌리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또 부모들은 늘어나는 사교육비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 늘봄 학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김옥세 과장님, 대전 지역의 늘봄 학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늘봄 학교는 시간대별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규 수업 전에 굿모닝 에듀케어를 시작으로 정규 수업 후에 무상 프로그램인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래형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수익자 부담 방과후 학기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정에서 학교 후에 집에서 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4월부터는 온라인 방과후 학교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 지난해 이제 늘봄 학교를 시범 운영한 학교가 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20개 학교가 시범 운영이 됐었는데요. 그 안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니까 좋다. 그리고 또 회계도 지원이 되니까 좋다라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지만 네. 학생의 안전 확보가 좀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지자체 연계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교사 업무가 과중하다 하는 그런 개선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지난해 시범 운영 이후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제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의견이 조금 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늘봄 학교가 급하게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내실이 좀 부족하고 또 교사들한테 업무가 가중된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놓으셨고요.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우선 좋아하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완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내년에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좀 내놓으셨거든요. 지금 늘봄 학교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성천 교수님, 갈등과 어려움이 벌어지는 원인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가 고민이겠죠. 예컨 아침 늘봄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누군가는 와서 아이들을 케어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선생님들 보고 일찍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학부모님 자원봉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거고 외부 자원을 끌어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예. 업무를 누가 관할할 거냐의 문제를 갖고 주체 간의 갈등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마다 이 유휴 공간이 있어야 아이들이 좀 쉴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공간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늘봄의 경우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거죠. 10개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10개의 교실이 필요한 있어야죠. 부분들이 예.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제 학교마다 그런 유휴 공간들이 있는 거냐?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하게 되면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갈등으로 좀 비춰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가중된 업무들이 이제 교사들한테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이제 현장을 좀 예. 가봐서 선생님들을 만나봤는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이제 늘봄을 하고 업무에서 계십니다. 맡고 계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수업도 하고 있고 학급 그렇죠. 운영도 하고 예. 있는데 방과후 프로그램과 늘봄을 결합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럼 10개의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강사를 구해야 되고 강사를 구하는 거 외에 이제 부가 업무들이 또 따라오거든요. 계약에도 관여하게 되고 섭외 연락, 예. 학부모에게도 연락도 드려야 되고 안 오면 또 연락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가 업무가 있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좀 못하게 된다. 이런 어떤 이제 현장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당국에서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전시 교육청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이런 뭐 인력 수급이나 공간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제기 목소리 듣고 계시잖아요. 저희 2주 동안 학교를 집중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서 선생님들과 또 교장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고 맞춤식으로 좀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1학기 때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하고 실무 인력이 이미 다 45개 학교, 이게 이제 시범학교 하고 있는 45개 학교는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학기 때 전체 다 확대가 되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에 행정 업무 전담 올려 실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보니까 실무도 와도 업무 능력이 조금 학교를 잘 모르다 보니까 좀 떨어지더라 그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이전에 배치를 하고 그 연수를 좀 상당히 충분히 시키고 그리고 현재 8개 학교를 지금 샘플링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금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거든요. 인력을 지원해 주셨다고는 하지만 이제 이런 분들이 기획 역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순하게 나는 이 업무만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해 나가는 일명 뭐 플랫폼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어느 기관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컨텐츠가 있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연결해야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런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개별 학교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이 교육청과 같은 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지원해줘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지. 학교 보고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면 절대 이 양질의 그 어떤 돌봄 콘텐츠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런 뭐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한 지적들 어떻게 또 대비하고 계십니까? 교수님이 아까 여러 가지 고민했던 그 점들을 그 시선이 저희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간제 교사가 배치되는 학교들이 아까 연속성이 떨어지기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 모든 학교를 다시 정규 인력을 배치하겠다 말씀을 드려서 그 인력을 통해서 연속성을 부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육청에는 이제 방과후 돌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방과후 지원센터 저희 교육청에는 22명이 직원들이 이제 배치가 돼 있어서 그 직원들이 학교마다 1대1로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의 안내라든지 또 좀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쌓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축적되어 있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축적을 해서 학교에 안내를 해주고 또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상정 교수님, 지방정부 중심의 돌봄 체계가 잘 자리 잡은 이런 사례들이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스웨덴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나라를 보면 돌봄의 선진국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 돌봄의 유형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방식들로 이루어져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지자체 차원의 어떤 센터에서 운영이 되는 여러 가지 모델이 다변화되어져 있고요. 심지어는 그런 이제 별도의 전담사 같은 분들을 거의 사범대 같은 데에서 별도의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 인력들을 별도로 길러내는 이런 어떤 시스템도 갖고 있습니다. 예, 전문 인력을 그렇습니다. 배출을 하는 거군요.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가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됩니다. 김옥수 과장님, 운영 계획 어떻게 됩니까? 고품질의 프로그램 제공이 이 늘봄학교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애들이 이제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또 볼 게 없어, 할 게 없어요라든지 뭐 재미가 없어요라든지 뭐 배울 게 없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대전이 대전 교육발전 특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 교육발전 특구가 이제 관련해서 지자체라든지 그다음 대학과 또 대덕과학 뭐 단지 그런 부분들을 연계한 교육 서비스를 좀 제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이라든지 학교 복합 시설 또 체육 시설들을 이렇게 하나의 거점 돌봄 센터를 만들고 그 거점 돌봄 센터 인근에 있는 학교들을 쭉 모아서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돌봄 지구를 좀 늘봄 지구를 좀 만드는 쪽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성천 교수님, 뭐 혼란도 있지만 전면 시행을 앞두고 많은 준비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 돌봄 정책 잘 정착하려면 어떤 노력 필요하겠습니까? 학교마다 여건이 좀 다릅니다. 이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여건이 다른데 그럼 이제 저는 이 돌봄에 관한 다양한 모델을 좀 앞으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충남의 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이 일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발굴해 나가는 일에 부모님들이 역할을 직접 해주십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성남에 있는 그 청솔초등학교에는 지역 아동센터가 학교의 유휴공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경상남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여건이 안 되는 학교를 묶어서 교육청이 직접 거점형 돌봄을 운영을 하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학교 교육과정 연계형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형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을 활용할 수도 있고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나가면서 학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모델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좀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단일 모델로 이것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영세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 여건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이런 지점들을 좀 더 놓고 어떤 모델이 좀 더 최적의 모델인 거냐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합니다. 농사를 짓는 데 1년의 계획이, 나무를 심는 데는 10년의 계획이,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즉 성급한 시행이거나 근시안적인 정책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에서 점차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해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김성천 교수, 대전시 교육청 김옥세 교육정책과장, 그리고 신서구 기자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